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3장 그 유통시장과 거래제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유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인데요. 그 1번, 보기 1번을 보니까 유통시장은 직접적인 자금 조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유통시장은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 우리는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발행된 주식만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2장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초로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것은 발행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이제 그 투자자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유통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는 최초로 발행된 주식만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 3번 유통 시장에서 형성된 유통 가격은 해당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라 할 수는 없다. 요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이전 유통시장 즉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많은 수요자와 그 다음에 많은 공급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은 그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은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4번 유통시장은 거래의 대상에 따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으로 분류된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꼭 주식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가지고요,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니까는 매매거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매매할 수 있는 최저 수량 단위는 한 주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10주씩 거래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때는 5만 원 이상의 어떤 가격을 가진 주식은 한 주씩 거래가 가능했었고 5만 원 이하는 이제 그 10주씩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가 돼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그냥 한 주씩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2번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단주는 직접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해야 된다. 요것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죠. 아니, 옛날에는 진짜 단주 한 주에서 9주 사이에 그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해당 증권 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이제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수량 단위는 한 주 맞고요. 호가 단위는 해당 주식의 현재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가가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합시다. 만 원. 예. 그러면 이제 뭐 매도 호가는 이제 1,1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호가는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뭐 9,9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 원이었던 주식 가격이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000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매도 호가는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11,000원으로 그다음에 매수 호가는 또 11,000원으로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 단위는 해당 주식의 현재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예, 맞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3번을 볼게요. 3번은 주식거래 관련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상하 30%. 예,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2번을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총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2번은 이제 틀렸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10주가 있었다면
시가총액은 5만 원이겠죠. 근데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00원이 되면은 이제 주식수는 100주로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시가총액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이거 배당 기준일과 관련된, 즉 배당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 있으면 월요일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3일 결제니까 수요일날 이제 결제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배당부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결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요일이 만약에 배당 기준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날까지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배당부라고 하고요. 화요일날 사게 되면 목요일날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배당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유가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을 보기 전에 먼저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보니까 주식거래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그랬습니다. 동시에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면 가격이 높은 주문을 우선적으로 성립시킨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거래를 시킬 때 가격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시간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가격이 높은 주문을 먼저 성립시키게 되는 거죠. 시간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1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규 매매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뒤에 보니까 정규 매매 시간 이외에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규 매매 시간이 지나도 30분간 시간의 종가 매매가 있죠. 그래서 정규 매매 시간이 끝나도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3번 보면은 배당 기준일이 수요일에 바로 여기 있죠. 배당 기준이 수요일이라면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월요일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네요. 배당락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화요일날 사게 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일단 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방금 우리가 4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거고요. 2번 기업 공개. 기업 공개는 주식을 이제 분산시키는 행위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 대중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제 기업 공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 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끔 상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상장을 함으로써 신뢰성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고요. 자금 조달이 오히려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주문 시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거나 팔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호가의 유형은 그런데 요것은 우리 이제 시장가 호가라고 합니다. 시장가 호가. 그래서 이제 시장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대로 무조건 사거나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 불문하고 지금 현재 시세대로 사거나 팔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가로 이제 호가를 냅니다. 주문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재 시세대로 사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 주문을 낼 때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매수할 때는 상한가, 매도할 때는 하한가로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가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